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군사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와서 중국 무기의 참패를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어쩌다 그런 사고를 치게 됐을까요? 캄보디아 병사들이 카메라 앞에서 비웃는 걸 직접 촬영했습니다. 태국이 아무리 폭격해도 우린 안전하다고요. 중국 무기가 지켜주니까요. 한 발에 수백만 원짜리 폭탄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CCTV 군사 채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만 15년을 일해왔어요. 중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걸 지켜봤고 그 자부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저는 방송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기술 베낀 값싼 복제품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는 인정하죠. BTS 뭐 그런 거요. 하지만 정밀 유도 무기는 다른 문제예요. 수십 년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한국이 그걸 가졌을 리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어요. 댓글창은 항상 응원으로 가득했죠. 장웨이 기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한국 따위가 중국을 넘보다니 웃기네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시청자들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중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죠. 전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국 업체 부스에 들렀어요. 그때 한국 업체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자분이시군요. 죄송한데 저희 기술은 좀 복잡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요? 13억 인구의 대국에서 온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직원이 뒤에서 뭐라고 불렀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시선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동남아시아의 작은 분쟁이려니 했죠. 그런데 프로듀서 왕밍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장웨이, 이번에 네가 직접 가봐. 캄보디아요? 제가요? 왕밍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무기 많이 수출했잖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억 1,700만 달러어치야. BM-21 다연장 로켓의 방공 시스템까지 전부 중국제야. 캄보디아 무기의 90%가 우리 거라고. 왕밍이 책상 위 서류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직접 취재해와. 중국 무기의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죠. 왕밍이 의자에 기대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태국이 한국 무기를 쓴다는 소문이 있어. 뭐 KGB인가 하는 유도폭탄이랑 FA-50 전투기. 한국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걱정 마세요. 좋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뉴스를 좀 더 찾아봤어요.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 궁금했거든요. 캄보디아 스캠 산업이 문제였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 규모래요. 캄보디아 GDP의 27%나 된다고 하더군요. 태국 관광객들이 납치당하고 태국 경제에 피해가 커지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소탕 성공. 자국민 구출 작전 완료. 한국이 캄보디아까지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수행했다고요. 스캠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까지 때려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 잘했네. 근데 그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야. 다음 날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큰 획을 그을 거라고요.
중국 무기의 승리와 한국 무기의 참패. 완벽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연락장교 소콘 대위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소콘 대위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죠. 장회의 기자님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활약을 직접 취재하러 왔습니다. 중국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군용 지프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350고지에 도착했어요. 처음 요새를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해발 350m의 언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변해 있었죠. 소콘 대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공사했어요.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서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고요.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예요. 직접 벙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자연 동굴처럼 생긴 인공 요새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병사들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폭격하면 무섭지 않나요? 한 병사가 카메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전혀요. 여기 있으면 완전히 안전해요. 밖에서 폭탄 소리가 들려도 우린 밥 먹고 잠자요. 중국 무기가 지켜주거든요.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어요. F-16이 폭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요.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좋은 장면이다. 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베이징 시청자들이 보면 뿌듯해하겠지. 카메라를 끄고 요새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 포대가 위장막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이었죠. 저는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푸놈펜의 한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취재 첫날치고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다음 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350고지 인근 캄보디아군 지휘소에서 취재 중이었어요. 장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죠. 저는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병사들 말대로 다들 자신만만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지휘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지? 장교들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곧이어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프레아네트 탄약고 피격. 대형 화재 발생. 지원 요청합니다. 지휘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교들이 소리치고 병사들이 뛰어다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프레아네트요. 거기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옆에 있던 소콘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72km입니다. 72km요.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선에서 72km나 떨어진 후방이었어요. 급히 지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소콘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탄약 저장소입니다. 중국에서 보내준 포탄이랑 로켓이 전부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레이더에 태국 전투기 포착 안 됐습니까? 소콘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상합니다. 태국 전투기는 국경 근처에서만 움직였어요. 우리 영공 깊숙이 들어온 기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72km 밖을 타격한 거죠? 소콘 대위도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곳으로 달려갔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방공부대 진지 안으로 들어갔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요격 안 했어요? 방공부대 장교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격할 게 없었어요.
우리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저 폭탄은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장교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흔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먼지가 눈과 입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공 진지 옆 50m 지점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어요? 장교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어요. 한국 폭탄입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을 노린 거예요. 50m만 더 정확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여기 온 건데요. 그 방공 시스템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방공 시스템은 왜 요격 안 한 겁니까? 장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못해요. 전투기가 100km 밖에서 뭔가를 투하하고 돌아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진지까지 날아온 겁니다. 우리 방공망 사정거리 밖이에요.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0km를 날아오는 폭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폭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폭탄이 방금 제 옆 50m에 떨어진 거예요. 중국 무기를 믿고 여기 왔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지휘소로 돌아오니 더 많은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BM-21 로켓 진지 피격, 포병 진지 파괴, 후방 보급로 차단. 전부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이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그 거리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 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 공군 한국산 KGGB 실전 투입 성공. 72km 거리에서 정밀 타격. KGGB.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 저는 급히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5m에서 13m.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km라고요. 제이담은 28km인데요. 매버릭도 28km인데요. 한국 폭탄이 그 3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간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탄약고가 불타는 영상을 계속 되돌려봤어요.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들이 연쇄 폭발하는 장면. 하늘로 치솟는 화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 방공망. 아니야.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해. 한 번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 비웃던 그 병사들.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다음 날 또다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50고지 북쪽의 BM-21 포대였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40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던 그 무시무시한 화력이 잿더미가 됐어요. 다음 날 지휘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산 뒤에 숨겨놓은 지휘소였어요. 정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저는 소콘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맞은 거죠? 소콘 대위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웨이포인트 모드라고 합니다.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방향을 틀어서 원하는 각도로 진입할 수 있대요. 우리가 어디 숨든 뒤에서 날아옵니다. 폭탄이 방향을 튼다고요. 네, 그리고 진입 각도도 조절할 수 있대요. 20도에서 75도까지.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다음 날 태국 공군이 FA-50을 본격 투입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산 경공격기죠. 원래 훈련기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어요. 훈련기로 전쟁을 하겠다니.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FA-50 편대가 350고지 후면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벙커 입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그 벙커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요새 근처까지 갔거든요. 굉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며칠 전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 병사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그렇게 말하던 얼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죠. 한국 폭탄이 뒤에서 날아와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태국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국경 근처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100km를 날아가는 폭탄 앞에서 우리 방공망은 무력했어요. 다음 날 저녁, 캄보디아군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 넘치던 그 장교였어요. 지금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장웨이 기자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린 게 아니라 분노로 끓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장교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 무기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내 부하가 23명 죽었어요. 23명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교가 소리쳤어요. 추가 지원은요? 무기든 병력이든. 왜 아무것도 안 보내줘요? 우리가 뭘 믿고 중국 무기를 샀는데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줬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한국 폭탄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교가 제 멱살을 놓으며 비웃었어요. 알아요. 당신도 몰랐죠. 중국 무기가 이 정도인 줄. 우리도 몰랐어요. 카탈로그에는 멋있게 써 있더니 실전에서는 쓰레기잖아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베이징에 연락해봤어요. 왕밍 프로듀서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하지만 본국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추가 지원 없음. 외교적 개입 없음. 중국 외교부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성명만 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국이 침묵한 이유를요. 더 개입하면 창피만 더 당할 것 같았던 거예요.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일방적으로 박살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더 무기 보내봤자 또 부서지면 국제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 평판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버렸어요. 돈 받을 때는 우리가 뒤에 있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한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9일 만이었어요. 난공불락이라던 요새가 무너지고 중국이 지원한 무기가 전멸하고 수백 명의 병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폐허가 된 350고지를 바라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땅, 부서진 차량 잔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약고 자리. 중국이 보내준 1억 달러 어치의 무기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내가 15년간 믿어온 게 뭐지?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한국 무기는 값싼 복제품이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댔는데요.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압도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휴전이 발표된 후 저는 푸놈펜의 호텔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KGB에 대해서, FA50에 대해서, 15년 동안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먼저 KGB를 분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근거리에서 5m, 최대 사거리에서 13m, 웨이포인트 모드와 원형 모드 지원, 진입각 20도에서 75도까지 조절 가능.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미국제 제이담은 사거리가 28km입니다. 매버릭도 비슷하고요. 한국이 만든 KGB는 그 3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요. 그것도 오차 범위가 고작 몇 미터. 72km를 날아가서 5m 안에 떨어진다고요.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절반도 넘는 거리를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방향을 틀어가면서요. 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제의 절반도 안 됐어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싸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뭘 본 거지? 다음은 FA-50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전투기를 훈련기라고 무시했어요. 경공격기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입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연합훈련 기록이 나왔어요. FA-50이 미국의 F-22 랩터를 상대로 근접전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22가 뭔지 아시죠? 대당 가격 3천억 원이 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런 괴물을 한국 경공격기가 이겼어요. 심지어 이 소식을 중국 매체도 대서특필했더군요. 우리도 충격받은 거예요. 중국 매체 표현이 이랬습니다. 5세대 전투기 옆에 화살 꽂아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겼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로 승리했어요. 그리펜이 어떤 전투기인지 아세요? 유럽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거기다 실전 경험도 있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필리핀 공군이 FA-50을 투입했어요.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적 진지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이 이렇게 말했죠.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게임 체인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태국이 처음에 한국 무기를 꺼렸다는 기사였습니다. 태국 군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대요. 한국산이라고요? 미국산만큼 성능 나와요? 실전 검증됐어요? 우리 조종사 목숨을 한국 무기에 맡기자고요? 수십 년간 미국 무기만 써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결국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도 나와 있었어요. 미국제 제이담이나 매버릭은 사거리가 28km입니다. 그 거리까지 들어가려면 적 영공 깊숙이 침투해야 해요. 방공망에 노출되는 거죠. 태국 공군 장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8km까지 들어가라고요? 그건 조종사들에게 자살 임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KGB는 100km 밖에서 쏠 수 있어요. 적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투하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태국 전투기 손실이 몇 대인지 아세요? 0대입니다. 조종사 피해도 0명이에요. 100km 밖에서 폭탄만 던지고 돌아왔으니까요. 캄보디아 방공망이 손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중국 무기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한 번에 4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 하지만 원형 공산 오차가 수백 미터입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쏟아붓는 거죠. KGB는 5m, BM-21은 수백 미터. 저격 소총과 산탄총의 차이였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지?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이요. 이제는 KGB와 FA-50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km를 날아가 5m 오차로 목표물을 맞추는 폭탄. 그 안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샜을까요? 수백 번의 시험 발사, GPS 유도 시스템 설계, 활공 날개 공기역학 계산. 그런 노력을 저는 값싼 복제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푸놈펜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일간 목격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제가 2018년에 서울 방산 전시회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한국 방산 관계자의 인터뷰.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익숙해요.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죠. 방산도 마찬가지인가요? 한국은 휴전선 바로 아래서 70년 넘게 살아온 나라예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죠.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남의 무기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하면서 정작 한국이 왜 방산에 투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한국 무기가 실전 검증을 받았어요.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증명된 거죠. 앞으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미 바뀌고 있죠. 네, 필리핀이 FA-50 블록 20을 12대 추가 주문했어요. KF-21 보람의 도입도 검토 중이고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무기 사려던 나라들이 망설이기 시작하겠네요. 솔직히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니까요. 중국 무기 사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 방산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직원이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죠. 중국 기자한테 기술이 복잡해서 이해 못하실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무시였을까요? 어쩌면 그 직원은 진심으로 설명하려 했는데 제가 먼저 벽을 쌓은 건 아닐까요? 중국 기자라는 자존심, 대국에서 왔다는 오만함, 그게 저를 눈멀게 한 건 아닐까요? 그 직원이 보여주려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KGB, FA-50, 한국의 기술력. 저는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래 생각했어요. 15년간 나는 뭘 취재한 거지. 중국 무기가 최고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증명하는 것만 찾아다녔어요. 반대 증거는 무시했고요. 한국 무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는 웃어넘겼죠. 기자로서 기본도 안 된 거였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도시. 중국 무기를 믿었다가 참패한 나라. 저도 책임이 있었어요.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댔으니까요. 어쩌면 캄보디아 지도부도 그런 방송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기자는 말해야 하니까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왕밍 프로듀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장웨이. 드디어 왔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방송국까지 가는 내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왕밍이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뭐? 없다니 무슨 소리야? 왕밍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활약상이 없어요. 우리 무기가 참패했습니다. 왕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장웨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한 무기가 9일 만에 전멸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요. KGB라는 유도폭탄이랑 FA-50 전투기에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왕밍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한국 무기에 졌다고. 그래서 뭐?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72km 밖에서 날아온 한국 폭탄이 우리 탄약고를 정확히 때리는걸요. 우리 방공망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왕밍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장웨이 정신 차려. 그런 방송 나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건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왕밍이 한숨을 쉬더니 협박하듯 말했어요.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대신 결과도 네가 책임져. 그날 저녁 저는 생방송 출연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아마 큰일 날 거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 해요? 기자로서 양심의 문제야. 15년간 거짓말해왔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지지할게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태국 캄보디아 전쟁 특별 취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변했어요. 장웨이 기자님 그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직접 본 태국 캄보디아 전쟁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중국이 수년간 지원한 무기는 9일 만에 전멸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건 한국산 KGGB와 FA-50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말을 끊으려 했어요. 장 기자님 잠시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GGB는 100km 밖에서 5m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제 제2단보다 3배 이상 먼 거리를요. 우리 방공망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프로듀서 부스에서 왕밍이 미친 듯이 손짓하고 있었어요. 방송 끊으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간 저는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말해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값싼 복제품이라고 비웃었고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진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왕밍이 달려왔어요. 장웨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제 끝났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웨이보, 위챗, 틱톡 모든 플랫폼에서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은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장웨이 한국에 세뇌당했다. 매국노다. 중국 기자가 한국 무기 홍보를 하다니. 그런데 일부 반응은 달랐어요. 야, 근데 사실 아님? 캄보디아 진짜 9일 만에 털렸잖아. 우리가 맨날 미국 무기 까고 일본 무기 까고 한국 무기 깠는데 정작 우리 무기는 이 꼴이네. 솔직히 장웨이가 용기 있는 거 아님? 우리 언론은 맨날 중국 최고만 외치는데.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삭제됐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살해 협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 알아냈다. 두고 봐라. 네 가족 사진 다 찾았어. 조심해. 매국노는 죽어야 한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곳에서도 협박이 왔어요. 캄보디아에서요.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미쳤습니다. 야, 니네 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건데 니네가 저런 방송을 해.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고 돈 챙기고 전쟁 나니까 버리더니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진 거 자랑질이야. 중국 놈들 다 똑같네. 장웨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무슨 양심 있는 척이야. 니네 나라가 우릴 죽인 거잖아.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병사 가족들이 제 SNS를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22살이었어. 중국 무기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너희 나라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었어요. 15년간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댔으니까요. 캄보디아 지도부도 그런 방송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아내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못 보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그런 방송을 하셨습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하세요. 저희도 다 보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방송국에서 해고됐어요. 공식적인 사유는 방송 지침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묻더군요.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다운 일을 했어. 후회 없어. 협박 때문에 한동안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일본 뉴스에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압도했다는 내용이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실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5m 오차라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성능 강력하고 서비스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니. 아시아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네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이 FA-50 블록 20을 12대 추가 주문했어요. KF-21 보람의 도입도 검토 중이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사려던 나라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아. 중국 무기 사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맞붙은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죠.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협박이 좀 잠잠해졌을 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8년에 갔던 그 방산 전시회가 또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한국 업체 부스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그 자리였죠. 그때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혹시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GGB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직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7년 전에 외면했던 그 이야기를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7년 전에 여기 온 적 있어요. 그때 제가 무례했습니다.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드라마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 이제는 KGGB와 FA-50의 한국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직업을 잃었고 협박도 받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9일간의 전쟁, 무너진 중국 무기, 그리고 빛난 한국 기술, 대한민국의 저력. 이건 전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이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실제 전장에서 증명된 결과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